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랭킹은 유는 광주로, 최는 부산으로 됩니다. 네, 지금부터 야권 주자들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재헌절을 맞아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이제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다시 이 열사와 박열사와 우리 홍 변호사님 또 우리 김 의원님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권이 귀속되는데 부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분이 있는 곳에 벌레가 몰려들듯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만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부패를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재헌절을 맞아서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영령들에게 참배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재헌절에 광주를 찾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5.18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울컥하는 그런 좀 모습도 봤는데 나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도 확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독재 정권이 억압했던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 보수당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민주화 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치부시킴으로 해서 굉장히 폄하를 했고, 더군다나 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그 주장들에 동조함으로 해서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거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높았던 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네. 사실 이 문제가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당의 이제 강력한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 참배를 하면서 결국 5.18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이었다라는 것들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이제 이어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예. 이제는 보수 정당이 5.18에 대해서 어떤 서로 대척점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이제 그런 선언인 것이고, 또 한편은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조금의 어떤 보수에 치우쳤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 본인의 이제 이 재헌절, 본인이 강조하는 게 이제 헌법 정신이거든요. 이 헌법 정신과 5.18 민주화 정신은 같은 일맥상통하다. 이런 지점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택일과 지역 선택.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주에 내려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당 결정이 늦어지면서 야권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지율이 몇달 만에 10% 아래로 하락했는데, 글쎄 지지율이라는 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 교수님 일단 윤 전 총장 지지율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취지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마음으로는 안 그러죠. 말은 저렇게 하지만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를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지율은 윤 전 총장 말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추세로만 보면 어쨌든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반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단계, 지금 수도권이 4단계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예. 저런 지방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다가 이제 4단계 되고 코로나 이후 때문에 저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광주 방문도 선택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온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캠프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잖아요. 이후에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이 어느 정도 이벤트 효과를 가져올까? 그게
만약에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지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냥 조언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좀 비전을 많이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전을 발표해달라?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전부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국민들이 정말 미래의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사선 출신이죠. 김영환 전 의원이 윤석열 전 캠프를 찾았었는데요. 그 김 전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김영환 전 의원은 윤석열이 허벌판에 홀로 서 있다. 그에게 독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버리고 B 플랜 혹은 플랜 B라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전혁진 변호사님, 네. 아마도 B 플랜이라고 하면 일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최재형 전 원장을 플랜 B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은 윤 전 총장을 지키는 게 개혁이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페북 들어가 봤더니 예. 스스로를 자원봉사자, 셀프 부대변인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키워드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허허벌판, 두 번째 독화살, 세 번째 플랜 B인데 이게 B 플랜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당선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윤 전 총장이 지도자감이다라고 본인은 확신한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두 번째 독화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독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 중에도 사용돼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비열한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공격, 장모나 특히 부인에 대한 공격은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일단 허허벌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지지율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보면은 윤 전 총장 옆에 이렇게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옆에서 셀프 부대변인 하면서 지켜드리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국민의힘 예, 예, 네, 의원님, 예. 당헌 당규상 이제 현역 의원이나 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캠프의 어떤 직책을 못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전 의원도 사실 무슨 캠프의 어떤 직책을 맡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원봉사로 열심히 뛰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지 캠프에 직접 합류해서 뭔가 직책을 맡고 이런 상황은 제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오늘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방명록을 썼었죠. 아까 그 내용이 잠깐 지나갔는데 함께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께서도 이제 광주를 찾은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도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결국은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광주, 호남에서 나름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왔다, 이제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상치시키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정신 자체가 5.18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호남의 여론에 좀 이렇게 어필이 될까요? 일정 부분 어필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현종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예전의 모습을 보면 5.18 정신을 부인하거나 5.18 민주유공자분들에게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망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모습 여러 번 보이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 또 많은 부드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서 5.18 정신 이어받겠다. 자유민주의 상징이 5.18이다. 인정해야죠. 그게 법적으로도 사실이고요. 윤리적으로 사실이고요. 도덕적으로 사실이고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일정 부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저런 자세를 계속 견제해야 된다. 정치적 이유 유불리에 따라서 나중에 혹시나
저 우려하는 것은 또 보수층 끌어안기 위해서 저 말을 바꾸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세요. 예. 지금의 저 자세가 어떤 상황에서 변함없이 대선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